지금부터 말하려는 이야기는 약 5개월에 걸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오늘부로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내용이 길어서 미안하지만 나를 한 학기 동안 엄청난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극으로 치닫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다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리 학교 기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내 방은 기숙사 건물 꼭대기층 복도 끝이었다. 1인 1실로 룸메이트는 없었지만 화장실 하나가 두 방을 연결하는 구조였기에 두 명이 화장실 하나를 나눠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1호실, 화장실, 2호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내 방은 1호실이었는데 놀랍게도 한 학기 동안 2호실이 비어있다는 소식에 방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다. 전부 혼자 쓰려니 뭔가 나만 특혜받은 것처럼 좋았다. 2호실이 비어있다는 말은 학기 내내 문이 잠겨 열릴 일이 없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마스터키를 가진 기숙사 조교가 유일하다는 것이었다. 그냥 계속 비어있는 채로 두는 것이었다. 기숙사 입소 후 첫째 주, 기숙사 조교는 우리가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기숙사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용 거실에 모여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나는 18살 여자였고 그곳에 모인 학생들 역시 최소 18살에서 많아봤자 20살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한 명, 이제 막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한 중년의 백인 남성이 하나 보였다. 그 사람은 왠지 소름 끼치는 인상으로 대체 왜 여기에 껴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기소개가 돌아 중년 남성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소개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알아요.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겠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나도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기숙사에 중년 아저씨가 같이 산다고 그 부분은 조금 불편했다. 학기가 시작됐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따금 중년 남성이 10대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며 친해지려는 모습을 보곤 했다. 그럴 때면 예의 깨름칙한 기름이 다시 느껴지곤 했다. 그저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로 생각했다.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나는 오후 수업을 빼먹기로 했다. 이쯤 되니 내가 움직이는 동선도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다. 오전 수업을 끝내고 돌아온 나는 그날따라 기숙사 방문을 잠그지 않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으로 온라인 과제를 하던 중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기숙사 조교겠거니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원래 지금 시간에 강의를 들어야 하니까 방에 있는 걸 들키는 것보단 낫겠지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문고리가 덜컥대기 시작했다. 꼭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물론 이상하다 싶었지만 다시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갑자기 방문이 조금 열리고 웬 남자 실루엣이 내 기숙사 방에 나타났다. 분명 친목도모 자리에서 봤던 중년 남성 실루엣과 비슷했지만 스탠드 하나만 켜고 있어서 확실하진 않았다. 그는 침대에 있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문을 닫았고 곧 재빨리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정말 무서웠다. 방에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든지
분명 내 뒤를 밟아왔던 게 분명하다. 내 일정을 아니까 내가 강의 듣고 있을 시간에 맞추어서 내 방에 들어온 것이다. 나는 단박에 1층으로 내려가 방금 있었던 사실을 알렸다. 기숙사 측에서는 방문을 항시 잠그고 경계를 풀지 말라고 했다. 시간이 흐르고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에 나는 곧 그 일에 대해서 잊게 되었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기숙사에 놀러와서 자고 갔는데 새벽 2시에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돌아와서 나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옆방에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 남자친구에게 그 방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그는 자꾸 화장실 너머 그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우겼다. 나는 겁이 많은 데다가 쉽게 무서워하는 편으로 남자친구도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장난치는 거로 생각했다. 그런 장난은 재미없으니까 잠이나 자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가 나를 놀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자정이 넘어서 잠자리에 들려치면 온갖 작은 소리가 들려와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 소리가 전부 화장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굳게 닫힌 화장실 문 아래를 확인했지만 불 꺼진 화장실로 문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뭔가를 뒤지는 것 같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나는 내 편집증이 다시 도진 게 아닌가 의심되기 시작했다. 가끔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오래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곤 했으니까. 오랜 시간 약을 먹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겪은 것도 꽤 되었던 참이었다. 다음날 아침, 외출 준비를 하면서 보니 화장실에 둔 내 물건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샤워실에 둔 샴푸통이 세면대에 있거나 화장지가 거리에 안 걸려 있는 둥 말이다. 나는 편집증이 다시 도진 거라고, 내가 해놓고 잊은 거라고 나 자신을 설득했다. 그냥 내가 문제야. 그때부터 나는 화장실 불을 켜둔 채 자기 시작했다. 하루는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화장실 너머로 그림자가 비치는 것 같았다. 그때도 내 편집증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그러니 다시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화장실 불이 꺼진 상태였다. 아마 새벽에 잠결에 화장실 갔다가 내가 끈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밤 11시경 방에서 유튜브를 보던 중이었다. 화장실 불은 내가 켜둔 그대로였다. 유튜브를 보던 중 소변이 마려워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화장실로 직행했다.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서도 화면만 시청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다. 어찌나 강한지 속이 메스꺼릴 정도였다. 몸이 덜덜 떨렸다. 잠시 고개를 들어 정면을 보니 곁눈으로 2호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이라곤 칠흑 같은 어둠이 전부였다. 너무 놀랐지만 티내지 않는 게 최선일 것 같았다. 나는 계속 화면을 보는 척하며 물을 내리고 손을 씻은 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제야 두려움에 떨 수 있었다.
가방 하나를 집어 중요한 물건을 챙기고 열쇠를 챙겨 나왔다. 누가 봐도 덜덜 떠는 모습으로 로비 안내데스크로 다가가 방금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다. 조교가 당장 가서 방을 살펴보겠다며 마스터키를 찾았는데 안내데스크에 있어야 할 마스터키가 보이지 않았다. 조교가 캠퍼스 경비업체에 연락했고 곧 경찰이 함께 도착해서 방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과 조교가 방을 뒤지는 동안 나는 로비에서 기다렸다. 기다리는 중에도 혹시 내가 망상이 사로잡혀 피해 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 걱정이 됐다. 캠퍼스 경비가 내 방과 화장실을 먼저 수색했다. 들어갔을 때 문은 다 닫혀있고 불도 다 꺼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화장실과 연결된 옆방문을 열었을 때 그 중년 남성이 다리를 꼰 채 화장실을 응시하며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경비는 그가 지닌 캠퍼스 열쇠를 압수하고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아무래도 그가 내 방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불안하다 느꼈을 때 신고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가 훔치는 것 이상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애초에 내가 편집증일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넘겼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로 이번 학기도 종강이다. 드디어 기숙사를 탈출하게 된 것이다. 약 한 달여간 잠자리에 들 때마다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던 내가 드디어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 기숙사에서 만났던 중년 아저씨,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